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스윙런 오늘 한 주의 첫 시작입니다. 월요일 12시부터 50분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알찬 시간 보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날씨도 흐리고 그리고 지수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는 예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사퇴 뉴스를 보고 나서 우리 증시가 사실은 좀 더 기운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상과는 좀 반대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우리 지수가 조정을 크게 받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앞으로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의 악재들이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시장은 힘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운영하는 시청자 참여 게시판으로 입장해 주시면 더 빠르게 받아가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올려주실 수 있으니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도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고 생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쭉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참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렇죠? 오늘 최근에 우리나라가 장마가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장마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본 데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장마의 최고의 피해는 코스닥인 것 같습니다. 장마의 그쵸? 최대 피해를 그쵸? 코스닥이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 2%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래. 코스닥 쪽에 있는 수급들이 대교로 얘기하자면, 네. 댐으로 얘기하자면, 저 북한산 쪽에 북한댐이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유, 지금 뭐 홍수가 났어요. 거의 큰일이에요. 홍수가 아니고 코스닥 2% 정도 빠졌다는 거니 네. 그 북한강 쪽에 있는 댐이 다 빠졌다는 거죠. 그쵸? 전 너무 궁금한 게 전문가님, 그러니까 왜 바이든이 사퇴를 했다면 네네.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증시에서는 지금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사실 건가요? 우리도 저번 주였죠. 네.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저번 주 금요일날 오전이었죠. 네. 그 오전에 사실 우리가 바이든 쪽이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네. 하면서 2차 전지가 그때는 상승하지 않았어요. 네. 오전에는 우리 방송이 오전 방송이었으니까. 네. 하지만 오후 들어가지고 대거 상승이 나와줬죠. 네. 꼭 이상하게 우리가 방송 끝나고 화면 상승하더라. PH 맞더라. 그쵸? 방송할 때는 내려가고. 방송할 때는 내려가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네. 이제 바이든이 불출마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고 2차 전지가 상승된 그런 결과가 나와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저희가 금요일날 방송하고. 근데 되게 중요했던 게 그날 밤이었습니다. 뭔가 이 느낌이 꿈자리가 심사치가 않았어요. 왜요? 그날 밤에. 왜요? 뭔가 자려고만 하는데 약간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가슴이 근데 답답해요. 네, 제 친구가 이제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비행기 못 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왜요? 이 IT 대안이 일어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클라우드 네네. 대안이 터지고 어차피 엔비디아 포함 이 피아 대 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것들이 네. 원래 자체가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네.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방송에서 처음으로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 게 미국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반도체 지수부터 무너질 것이다. 그 얘기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네. 상황에서 갑자기 IT 대안도 터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기회였거든요. 사실 토요일 날.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 무너졌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문제로 이제 부하 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다 무너질 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안주 중에서도 센즈랩, 네. 센즈랩하고 여기는 모니터랩은 있지는 않나요? 여기 있어요, 전문가님. 이거 눈뜬 자님이었구만. 이 모니터랩하고 센즈랩 같은 경우가 네. 오늘 종목이 보안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게 저희가 이런 사태가 터질 줄은 몰랐지만 지난주쯤에 사이버 보안주를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고 그렇죠. 그때 전문가님이 정확하게 센즈랩과 모니터랩을 대장주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건 사실 이거 올라갈 줄 모르고 그냥 보안주 터지면
하면 올라갈 네,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샌드랩하고 모니터 앱이 솔직히 돌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네. 올라갔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했겠죠. 아무도 예상 못했죠. 그게 클라우드가 안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어쨌든 우리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보안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샌드랩과 모니터랩이 대장주로 크게 올라가겠구나 정도는 인지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돌발 상황 때문에 올라간 거기 그럼요. 때문에 우리가 보셨죠? 제가 저번 주에 샌드랩하고 모니터랩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방송 후 20% 상승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되게 참 예매해요. 그럼요. 그렇죠. 방송을 솔직하게 해야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발 상황에 인해서 샌드랩하고 모니터랩이 올라갔고 네.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QR 코드가 보이시죠? 이 QR 코드. 이 QR 코드에 만약 클라우드가 문제가 생기면 네. 발생이 오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이것도 클라우드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네, 클라우드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많이 이제 보통 시청자 게시판 같은 경우도 네. 이 카메라 같은 거 이거 다 찍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뭐 예전에 코로나 검사할 때도 QR 코드 이렇게 딱 찍고 나오잖아요, 카메라로. 네. 근데 미국 자체가 저번 주에 클라우드가 전체적으로 오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류가 걸리면서 이 QR 코드 카메라로 찍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쵸? 지금 이게 컴퓨터를 켜면은 이렇게 파란 화면이 떴다고 해요. 네, 파란 화면 뜰 수밖에 없고 이게 데이터 정보가 통신이 아예 먹히지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항공기에서 이 표를 예매하고 갔어요. 표를 예매하고 네. 아니 제주도 갈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A 몇 공 해가지고 예매표 좀 보여줬는데 그게 항공사에서 데이터 오류로 아무도 태우지 못했던 거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예. 발생을 했습니다. 금융, 통신, 의료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먹통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주말에 우리 한국이 증시가 열렸다고 하면 네. 한국 증시도 먹통이었을 겁니다. 주말이라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말이라서 다행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보니까 이 사이버 보안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 중인 기업인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기업에서 이게 우리 쪽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 결함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이버 보안 관련돼서 앞으로 좀 기술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든 뭐든 간에 빅테크든 뭐든 간에 그게 뭐 아무리 반영성이 있으면 얼마나 뭐하냐고요. 네. 이런 거 하나에도 지금 클라우드 하나에 다 먹통이 됐는데. 네, 아직 완벽하지가 않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빅테크주들이 무너지면서 반도체 지수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 필라델피아가 무너지면서 나는 솔직히 여기서 바이든이 부추만만 하면은 2차 전지 쪽으로 월요일 날 국내 시장이 수급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저는 그렇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했죠. 근데 바이든이 2차 전지에 날렸어요. 바이든이 오늘 2차 전지에 날렸어요. 근데 사실 이게 바이든이 사퇴를 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을 좀 네. 지목을 했어요. 아직 네.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원래 해리스 이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수혜주가 2차 전지나 신재생 관련주들이 엮여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네. 출마 의지를 하겠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토요일까지만 해도 내가 볼 때만 해도 그때 이미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을 거다. 이건 분명히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트럼프는 총알도 피했는데 나는 코로나도 피하지 못하고. 그 바에는 바이든 스스로도 주눅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낸시 펠로시 이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가 바이든보다 2살이 많아요.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가 더 누나죠. 펠로시 누님. 펠로시 누님이 바이든한테 전해서 이 누나 지금은 상태가 안 될 것 같아. 네. 이 누나 지금 당을 위해서 네가 멋지게 사퇴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알았어 누나 이따가 저 틱톡 보낼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네.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부추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부추만 선언하면 제일 위기가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예요. 사실은 트럼프는 이 사실을 반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네. 바이든보다 상대하기 더 쉬운 게 해리스입니다. 어머,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반대요. 헬리스가 너무 겁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사퇴하기 그렇죠? 전에는 뭐 바이든 사퇴하는 거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면서 그렇죠. 사퇴를 하고 나니까 사퇴를 하고 해리스가 더 나니까 쉽다. 더 쉽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다가오고 있는데 근데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좀 아셔야 돼요. 네. 이쪽 바이든 대통령 쪽에 편이 누구냐면 오바마입니다. 오바마 그다음에 클린턴
같은 민주당 같은 출신이죠. 민주당 출신이죠. 네. 그리고 여기 오바마하고 클린턴 있고 여기 이 두 진영에 이 전직 대통령도 있지만은 네. 이 두 대통령 후보의 영부인들이 있어요. 아하. 그럼 예전에 힐러리 클린턴도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도 클린턴. 왜 이렇게 유명해요? 힐러리 클린턴도 예전에 트럼프하고 붙다가 지고 네. 그렇죠? 지금 제일 유력한 거는 오바마의 형부인 미셸 오바마. 와이프. 오바마의 와이프 미셸 오바마인데 형부라니요, 정말. 근데 그러네. 와이프. 미셸 오바마. 네. 이 미셸 오바마가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 대표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네. 이 트럼프하고 지지율이 20% 차이가 나거든요. 오. 사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표도 집중이 되겠지만은 네. 헬리스가 백인이 아니라는 거죠. 아하. 흑인이라는 흑인 거죠. 여성입니다. 흑인 여성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그렇죠. 그러면 오바마도 예전에 대통령이 됐는데 네. 흑인 쪽으로 지지율도 표까지 다 얻을 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바이든 다음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선출적으로 결정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미셸 오바마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어요. 미셸 오바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바로 후보가 없다고 하면은 네. 바로 처음으로 나가는 게 헬리스겠죠. 헬리스를 공식으로 선정하고 헬리스를 대통령 출마로 집어넣겠다.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은 거예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내 다음 대선 후보의 네. 내 후계자는 헬리스다. 그래. 이 정도만 얘기할 뿐이고 네. 민주당 자체 내에서 미국이 민주당이잖아요.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헬리스냐 아니면 이걸 경선을 통해 가지고 다시 대통령 후보를 뽑느냐 이 부분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부터는 바이든 정책주보다는 민주당 정책주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마리화나,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낙태법 피임 관련주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하고 2차 전지 이 부분에 따라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2차 전지가 무너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트럼프가 더 우위로 가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한국 언론은 잘 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의 블루버그 뭐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솔직히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미국에서 발빠른 뉴스가 나오면 한국 기자들은 그걸 복사 붙이게 하잖아요. 컨트롤 C 해가지고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언론을 보면은 이 한국 언론에서는 헬리스가 과거 부통령일 때 이 바이든에 못 따라가고 트럼프에 못 따라갈 만큼 한 게 없다. 이렇게 나오고는 있지만은 미국 자국 내에서는 지금 현재 헬리스가 나오면은 트럼프 이길 수도 있다. 그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래요. 상황입니다. 미국에 제 친구 특파원이 몇 명 있어요. 뭐 기자는 아니지만 걔네들이 저한테 인근거에 보내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걔네 믿을 수는 없죠. 네. 아무도 믿지 않는군요. 아무도 믿지 않나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이든에 따라서 왜 2차 전지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왜 차익이 되느냐. 네. 이거는 바이든이 대통령을 사퇴했다. 사퇴해가지고 바이든이 그동안 정책을 이어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 가동을 중단을 해가지고 네. 여기서 2차 전지가 무너지고 있다. 솔직히 말입니다. 저는 그 부분 제가 뒷부분에 정리해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두 번 더 얘기하죠. 네. 그래요. 네, 솔직히 말입니다. 네네. 만약 LG 애리조나 공장이 네. 중단을 시킨 거는 리튬하고 리튬 인사처 쪽이에요. 네, 여러분들. LFP 배터리.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고 이렇게 하고 생각이 되면은 네. 저번 주 금요일날 2차 전지주들이 상승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어.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무조건 2차 전지 떨어지면 트럼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번 주 금요일날 2차 전지가 상승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생각하는 거는 지금 왜 2차 전지들이 개파락으로 빠졌는지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네. 아직까지 수급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놓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 정책주로 2차 전지가 상승할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 사실은 만약에 트럼프로 인해서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 남아 있다면 지난주 금요일이라도 2차 전지주가 장 후반에 말아 올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2차 전지주가 이따금씩 또 하락도 하지만 상승도 하는 이유는 아무리 뭐 트럼프가 지금 뭐 우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너무 많이 빠졌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매력이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인데 지금 오늘장에서 2차 전지가 빠지는 이유는 시장에서 수급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로 거래가 몰리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사퇴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민주당 후보들 해리스 부통령 역시나 전기차 관련해서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취할 사람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앞으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해결만 된다면 즉 수급이 제대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만 그렇지. 있다면 2차 전지주들로 또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민주당의 정책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2차 전지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함으로써 후보직에서 사퇴를 함으로써 시장에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대선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시기가 바로 다음 달 19일부터 열리는 전당대회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뭐 한 20일 남짓 남았습니다. 3주 조금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때 뭐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후보가 정해지는 순간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시장에서는 좀 해소가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 그다지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뭐 빅스 지수라고 하죠. 공포 지수 우리 투자자들이 얼마나 시장에서 이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을 변동성이 클 것인가에 대한 물음 그 답을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이 빅스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만큼 바이든 사퇴 소식이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계속해서 뭐 미셸 오바마 후보 혹은 지금 해리스 부통령 중에 뭐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간에 이 부분은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돌발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믿을 만한 건 이제 실적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실적 잘 나와도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도 믿을 수가 없나요? 실적도 믿을 건 없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네. 그동안 실적 미국도 ASAM 그다음에 TSMC 오히려 실적 나왔는데 더 빠졌어요.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 더 빠졌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관심점을 보시는 건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테슬라, 네. 알파벳은 뺍시다. 알파벳 빼요. 왜냐하면 이건 피테크잖아요. 네. 그렇죠? 테슬라,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네. 삼성 전기도 아니고 네. SK 이걸 제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고요? SK 하이닉스하고 네. 그다음에 기아. 왜냐하면 얘네는 어차피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이걸 시장이 다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네. 지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선제표 안 봐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실적 매출 부분에서 ESS 쪽이 매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 그쪽이 매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 23일날 테슬라가 전기차 부분으로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선방을 했다고 하면은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전문가님 아까 원통형 배터리 보기만 해도 좀 화가 난다고 하셨는데 아니 제가 아까 우리 피디님들이 이 마이크 쪽에다 건전지 이 동그란 거 원통형 이렇게 끼는데 그것만 보고 갑자기 스트레스가 따가우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것도 원통형으로 준비해봤거든요. 집에 그리고 또 더구나 주말에 우리 와이프가 배터리 오빠 세이하고 해가지고 쿠팡에서 엄청 하는데 그 원통형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진짜 이 원통형만 보면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네. 잠시 후 알려드리겠지만 네. 충분히 우리는 수익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 리스크가 트럼프가 총을 맞을지 어찌 알고 네. 어찌 알고 거기다 바이든이 사퇴 뭐 이거는 부분이 알고 있었지만 한 달 전만 해도 우리가 바이든이 사퇴할 거라는 거는 서로 이거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 모든 게 총격으로 인해 가지고 다 터진 건데. 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잊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0대 그대로 갈 거고요. 네. 일단 실적보다 중요한 건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네. 이 부분에 따라서 전기차가 반등이 불확실성 해소로 상승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 자체가 4680 원통 배터리 자체 생산은 포기할 뜻이 아니고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포기했어요. 네, 이미 포기했습니다. 테슬라가. 그러면 그 반사이익이 어디로 갑니까? 파워다이 온통형 배터리가 양상을 준비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그 두 회사의 지금 니케이 금간판 온통형 배터리의 수입은
원통 배터리에 제휴 쓸 수 있는 니켈 금간판 추가량을 20톤에서 60톤으로 증가시켜가지고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는 회사가 TC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4680 배터리 양산에 도입했다 가지고 네. 지금 TC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안 보면 안 되나요? 뿅 봐야죠. 봅시다. 어우. 어우. 네, 솔직히 지금 방송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번 주에 한번 반등이 나오고 나서 네. 이번 주에 바이든의 불출마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우리가 빠진 만큼 낙폭이 될 것이다. 네. 총격 사건이 일주일 전 저기서 피디님 지금 마우스를 한 5단계 쪽으로 아닙니다. 거기서 더 마우스를 그냥 위로만 올려주세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조정이 된가? 네. 자, 올려주세요. 아니요. 마우스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마우스 일직선을 이렇게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텔레파시가 다 안 됐군요. 자, 여러분들 이 네. 확대 부분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2주 동안 계속 총격 사건 이후에 빠졌습니다. 네. 빠짐 계속 빠지고 있죠. 와. 저는 여러분들 이거를 네. 앞으로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어떻게 그리고 회복하실 이 거예요? 부분을 이제 보여줄 게 뭐냐면은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기술적 반등으로 낙폭을 축소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 시청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단지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트럼프가 총을 피할 줄도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부분에 따라서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2차 전지주들이 리스크가 깨졌지만은 저는 오히려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등시킬 수 있다는 반등시킬 수 있다는 원인을 찾아왔습니다. 오. 그 이유는 뭐냐면 네. 바이든이 이제 좀 있으면 공식적인 사퇴론을 얘기할 겁니다. 네. 부추만은. 그만 바이든이 저번에도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은 감동적인 멘트로 정리하겠죠. 즉 나는 욕심 때문에 미국을 내어놓겠다. 내어놓지 않은 게 아니고 욕심을 저버리고 여기서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겠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미국의 대통령으로 유리 헤이스 부통령을 지원하겠다. 이 얘기만 하더라도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럼 젊은 사람들 쪽으로 동전 요원을 하자. 그걸 지금쯤 바이든은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장 동향이 또 바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지지율이 올라가고 오바마하고 클린턴도 선거 유세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해본만 하고 민주당 정책주로 2차 전지는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낙폭이 된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 민주당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렇게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라는 강수를 뒀고 민주당 측에서도 대선을 3개월 앞두고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어떤 변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는 민주당이 세우는 대책에 따라서 2차 전지가 그 수혜주로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자리가 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20% 이상 빠진 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트럼프로 인해서 빠진 만큼 다시 올라갑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트럼프 리스크에 빠졌다. 그러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상승이 되면 안 됐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든지 지금 순리대로만 진행되는 것뿐 단지 지금 오늘 눌리는 거는 약간 좀 짜증은 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제 뭐 민주당에서 네. 뭐 이제 대통령 후보도 다시 뽑을 거고 할 텐데 네. 전문가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천천히 2차 전지가 올라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뭐 뽑힌 후보가 네. 만약에 뭐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됐는데 네. 그다지 막 민심이 좋지 않다. 네네. 그다지 막 이렇게 미국 시민들이 뭐 반응을 호응을 안 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미셸 오바마가 있고요. 네. 미셸이 있고 지금 여기서 미셸 오바마가 있고 또 헬리스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헬리스가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미셸이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이 미셸 오바마가 다음 달 13일부터 팟캐스트를 운영합니다. 오, 그래요? 팟캐스트를. 그래요? 네.
라디오에서 팟캐스트를 운영을 해요. 네. 그러면 이 미셸 오바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겁니다.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거고 그 지원은 해리스 부통령한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둘이 공통된 거는 약간 서로 백인이 아니고 흑인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표심이 집중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지금 트럼프가 총을 딱 살짝만 스쳐서도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게 그게 우리한테 장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든 간에 트럼프한테 맞설 수 있는 후보를 뽑았는데 지금 미셸 오바마는 고민을 하고 있고 네. 해리스가 유력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윤진 아나운서가 저한테 잘 물어보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누가 보면은 이거 정치 방송인 줄 알겠네.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우리는 민주당 정책주로 시가총액이 높은 국내 증시가 올라가야겠죠. 그렇죠? 이 여기가 속해 있는 게 미국의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의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향해서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게 시장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인해서 이 민주당에서 정책주로 2차 전지하고 신재생 에너지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당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빠졌으니까 바닥이다 생각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올라가야 할 이유를 근거를 아셔야겠죠. 뭐 빠졌으니까 올라간다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모멘텀은 앞으로 미국 대선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트럼프에 맞설 수 있는 어떤 후보를 내세워서 어떻게 대선에 대한 전략을 세우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할 것 같고 이에 따른 수혜주로 신재생이나 2차 전지주들 분명히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얘기하세요. 네, 전문가님이 얘기하려고 했거든. 종원이 아까 말하셨던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원래는 이 GM 기업과 함께 합작법인을 네네. 세웠는데 이 네. 미국에 짓고 있는 이 공장을 짓다가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누가 봐도 약간은 악재로 느껴지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사실 과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장은 중단을 했다. 네. 사실 지금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그래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네. 정말 우리가 다행이었던 건 뭐냐면은 네. 또 원통형 얘기하니까 또 화가 나네. 이 원통형 부분에 대해서는 중단은 안 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4월 때부터 양산이 시작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겠지만 나는 TCCD 4만 원이 깨져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어차피 단장 주가 수익을 보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괜찮으세요? 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오늘 자신 있으시죠? 자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실패한 적 있습니까? 근데 제가 트럼프가 총을 맞을 줄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IRA를 폐기할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트럼프한테는 호재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공장에다가 그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자체에. 그러면은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오직 폐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전기차법에는 의무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바이든은 2035년까지 내연기관을 폐지하고 전기차로만 가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녹색 쪽으로 얘기를 하겠다. 정말 제가 알기로 20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도 있고 35년도 있습니다. 그래요? 두 가지 목표가 있군요. 두 가지 목표 있는데 전기차 전환 의무를 판매 50% 전기차로 네. 전환 폐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네네네. 내무기관이 한다. 또 뭐지? 뭐죠? 내연기관. 내연기관하고 전기차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50대 50으로 비율로 가겠다고 하는 거를.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억이 뭐하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억이 분들이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폐지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전기차 의무적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그걸 폐기하겠다 하면 그게 미국이 공산당이지 민주당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차익이 될 경우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 주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의무적인 기사가 떴다고 하면은 2차 전지는 더 빠졌어요. 떨어졌어야 되죠.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금요일에 오전에 이 속보가 뜬 거를 전해드렸는데 오히려 속보가 뜨고 나서 오후장에 2차 전지가 상승을 해줬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더라면 상승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던 그 내용 중에서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멘트가 있는데 바로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 땅을 팔아. 땅을 파서 석유, 가스 캐라 이 뜻입니다. 즉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천연 에너지에 대해서 천연이 에너지가 아니죠. 그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서 다시 에너지 지배국이 되겠다라는 포부와 함께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전기차보다는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뭐 더 좋다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게 2030년까지 50%를 전기차 그리고 2035년까지 100%인가요? 아, 이거 100% 이렇게 하면은 더 안 되겠죠. 그래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 예전에 여러분들 근데 이 부분이 네. 저번 주 금요일날 얘기 나온 건데 네. 금요일날 얘기 나온 건데 시세가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왜요? 과거에 트럼프가 2017년도인가 18년도였죠. 네. 그때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나갈 때도 이런 공약들 많이 냈거든요. 어, 공약 이거를 엄청 많이 냈었어요. 그래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아무리 트럼프하고 해도 이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여러분들?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이 변화를 막을 수는 없죠. 네. 그리고 아무리 트럼프라도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 트럼프가 전 대통령일 때도 이건 다 지키지 못했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세가 저번 주 금요일에 안 나온 거고요. 네. 바이든이 오늘 부가시성 부분을 얘기하면서 재건주하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즉 드디베이비들이 이게 아니고 드리베이비들이 아니고 땅을 파겠다. 주가는 땅을 드리베이비를 하고는 있어요. 주가가 땅을 파고 있어요. 이것보다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드리베이비들이 아니고 네. 민주당 머릿속이 더 클 겁니다. 민주당을 의식하는 게 더 크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하이브리드가 2차 전지가 떨어질 때 이 관련주들이 반사 이익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전문가님 지금 하이브리드 관련주는 유망하게 보시나요? 지금 2차 전지가 떨어질 때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들. 그럼 반대로 올라가겠네요. 네, 2차 그렇죠. 전지랑. 여러분들 지금 코리아 FT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코리아 FT 차트 뿅.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최근에 반사 이익으로 인해 가지고 하이브리드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은 되게 좀 낙폭이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들이 다 빠지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시장 영향이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트럼프가 2차 전지 뿌신데 2차 전지 뿌시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되게 안 좋게만 얘기하는데 2차 전지 탈출이 지능순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 반사 이익이 되는 하이브리드로 갈래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느 정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또 계속 공격은 할 겁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가 오를 수는 있다. 그렇죠. 반사 이익으로. 네. 왜냐하면 이 의무적이하는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 날 하이브리드 관련주들이 상승했으니까요. 네. 이거는 솔직히 제가 진짜 좀 짜증이 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도 이거 기사를 쓴 기자분들한테 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은 네. 난 오히려 그분들이 주가 조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전기차 전환 의무하는 게 어딨냐고요. 원래 의무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네. 의무적인 부분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개인들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의무하는 게 정확한 내용은 팩트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전기차를 폐지하는 게 아니고 내연기관하고 50%대 50으로 비율로 가겠다 하는 건데 우리 이 기업이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하이브리드 주가를 올린 거죠. 이게 범죄 아니면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솔직히 뭐 제가 방송사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은 네. 당연히 지금 우리 주가가 질서가 이렇게 흔들어지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얘기해야죠. 얘네가 올라갈 수가 없는 이유거든요, 사실. 근데 이 기사 하나에 이게 반세익이 돼서 올라갔다? 그러면은 약간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좀 답답했던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정치적인 문제가 얼마나 그 수가 복잡합니까? 정치적으로만 접근을 해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걸 단순히 전기차 나쁘다, 하이브리드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를 뭐 너무나도 싫어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뭐 내연기관을 만드는 이 자동차 기업들의 친화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내연기관
기관차를 비중을 줄이는 부분을 반대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전기차에 대한 공장도 계속해서 짓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다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나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내연기관 사업도 지키고 그리고 전기차 산업까지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길일 것 같고 바로 중국의 자동차에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한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을 방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산업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만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하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신다면 지금 뭐 트럼프 때문에 전기차 망한다라고는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치. 이게 계속 언론이 퍼하니까 공포 분위기만 조성시키는 거지. 네, 그래요. 너무 이제 언론사 기사들을 단편적으로 너무 이렇게 그렇게, 맞아. 판단을 하시기에는 좀 까다로운 문제라고 사실 저번에 생각이 금요일날 듭니다. 그때 산승할 때 그 전에 손절 한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쵸? 뭐 지금 떨어지는 거 보면 또 생각이 바뀌었을 거야. 아, 그때 손절기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언론사가 되게 문제적인 게 되게 많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했을 때 2차 전지가 더 많이 판매됐어요, 여러분들. 오. 그때 그래요? 더 많이 판매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신 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 자료를 배포를 해드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전기차 판매량 같은 것이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커졌었는지도 다시 한번 그렇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방송 시간이 이제 15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15분 뒤에는 시청자 게시판 입장 문이 닫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의견 저희에게 들려드릴 수가 있고요.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바로 이런 이슈들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라든지 주가가 부진했는데 현대차 측에서도 달라질 것 없다. 우리 현대차나 기아 모두 지금 이미 뭐 IRA 수혜를 전혀 보고 있는 게 없다. 그렇지. 대단한 라고 거예요. 진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보조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여기에 영향이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 안티에서 트럼프의 재주권에 따라서 현대차가 달라질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네. 현대차의 주가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오, 왜냐하면은 네. 트럼프는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라고 해요. 그렇죠? 부자 나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같은 경우는 더 증액을 시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 제일 많이 수출된 게 뭡니까 지금? 자동차예요. 그래요. 자동차로 인해서 달러를 보고 네. 흥미 대출 흑자를 전환을 했죠. 그렇죠? 미국에다가. 네. 미국에다 흑자 전환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국이 돈이 많은 나라고. 맞아요. 한국이 제일 많이 수출한 게 어떤 물건이지? 한번 알아봐. 이렇게 보니까 얘기하면은 자동차야. 자동차입니다. 네. 한국에서 제일 많이 수출한 게 현대하고 키아 자동차입니다. 전기차입니다. 그러면은 매달씩 600억씩 지원하는 우리 머스크 차는 머스크 차보다 지금 한국에 있는 차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판매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님 이렇게 얘기하면 이 머스크한테 전화하겠죠. 머스크 입장에서는 뭐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동안 현대차하고 기아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자동차 부분의 관세 50%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따라서 트럼프가 뉘앙스를 펼치겠죠. 네. 원래 트럼프 하는 사람 자체가 뉘앙스를 잘 풍기니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 주가가 버티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 미국 자동차가 많이 판매되지 않고 현대하고 기아차 자동차가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은 확실히 부자 나라다. 그러면 이 부자 나라한테 관세를 더 매기고 우리 미국 자체 내에 전기차가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 뭐 최대 200%까지 매기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중국산 자동차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자동차에도 뭐 관세 매기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는 풍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아무리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고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어떤 트럼프의 발언에 따른 리스크는 조금씩 가끔씩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네. 용산 쪽으로 넘어가시면 네. 대우에서 지은 트럼프 타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타워하고 그래요. 거기가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답니다. 트럼프 트럼프가 때문에요? 직접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어. 직접 지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이 땅값이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동산 공부는 많이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 부동산 쪽도 이 한강물 수화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지역만 잘 살고 있습니다. 어허. 사실 뭐 검단이든 잠시이든 이런 부분은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 서울 쪽에서 용산 쪽으로 진점 쪽으로 해가지고 세종시부터 해가지고 경북 쪽으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거든요. 즉 여러분들 근데 왜 갑자기 부동산 얘기하지?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트럼프의 영향력이 약간 좀 어느 정도 정맥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까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동산하고 주식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 미국은 채권, 그동안 채권을 많이 썼죠. 채권을 많이 썼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자들의 감세를 해주겠다. 네. 그러면 그 비용을 어디서 충당을 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 자체 내에서 썼던 그 채권으로 쓸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 시에는 오히려 그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 시에는 미국 증시는 오히려 조정을 받을 수가 없다. 조정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트럼프 수혜 섹터가 너무나도 많긴 한데 딱 이것만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낼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또 보시면은 시장에서 조금씩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사실 저번 주부터였죠. 저번 네. 주부터 CNN에서 얘기한 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가 통화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지금 2차 전지 빠지고 반도체도 IT 사이버 대란이 터졌는데 그 수급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재건주로 갈 수밖에 없죠. 수급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수급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재건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미글로벌, 그다음에 데모, 뭐 SY, SY 스틸텍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SY 스탠도 올라가고 인디애플은 약간 좀 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계속 수영을 편형으로 이렇게 수영하다가 뒤로 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인디애플는. 이 종목이 그 동전주였죠? 돈전주였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전 천천히 넘고 탈출했나요? 있고. 근데 이 재건주도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네네. 만약에 재건주 쪽에 올라갈 거였으면 투심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네. 지금 재건주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즉 지금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느 정도 차익이 되어가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한 것처럼 앞으로 3달 동안 대선이 남았지만은 이 3달 동안 미 대선에 따라서 트럼프 관련주들은 이미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자금의 이탈이 나와서 민주당 쪽으로 정책 쪽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은 빠질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국내 시장이 어려운 게 트럼프 쪽으로 트레이드로 인해 가지고 시가총액이 지수로 견인하는 거잖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못 올라가고 있어요. 왜? 네. 트럼프하고 연관이 없으니까요. 네. 하지만은 지금은 일단 바이든은 부추만 했고 그러면은 민주당 정책 예전에 민주당 현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이잖아요. 네. 그렇죠? 바이든이 운영했던 그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움직이냐에 따라 가지고 민주당 정책주 우리나라 시가총액주들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저번 주 금요일처럼 뭔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투심이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런 기분이 들으면은 민주당의 정책주들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테마성 짙은 종목들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급이 옮겨갈 수 있는 기술주들로 수급이 형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앞으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수록 2차 전지나 신재생에너지 비롯해서 기술주들로 수급이 탄탄하게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는 건강한 시장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해드리고 싶고 트럼프 수혜 섹터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께 너무 자주 보여드렸기 때문에 시청자 게시판 입장하시는 분들께 추가적으로 제공해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그 마리화나 관련주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IMBC라는 종목이 또 좀 독자적으로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은 전문가님 사실 이런 것도 뭐 민주당 관련주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있어. 보시나요?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해리스
분의 남편이 있습니다. 네. 이 남편이 계시는데 네. 이 남편이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래요. 남편이 아니고 남편입니다. 네. 남편이 변호사 출신인데 근데 이 남편하고 같이 한 회사에서 일했던 그 남편이 누구냐면은 네. 민주당의 MBC 출신이었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과거 정보통신장관이었던 박영선 장관이었어요. 네네. 이 장관님의 남편분이 네. 남편분도 변호사 출신이십니다. 오. 그러면은 같은 변호사끼리 같은 로펌에서 일을 했었어요. 인맥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MBC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사실 뭐 그런데 그다지 큰 관계가 있나 싶습니다. 그 관계는 없죠. 네. 솔직히 예전에 선문전자고 유명한 게 있었어요. 네. 과거 반기문 총장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실패를 많이 봤거든요. 네네. 악수 한 번 했다고 해서 네. 그 선문전자 사람하고도 연관이 없는데 네. 그 회장하고 악수 한 번 때문에 선문전자가 몇백 %까지 올라갔었죠. 그런 경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현 대통령이 나왔어. 그러면 어디 김씨고 어디 장씨고 어디 윤씨고 어디 윤 씨인가요? 어디 윤씨. 우리 네. 윤준 아나운서도 윤씨잖아요. 저 우리 그 대통령님과 대통령도 윤씨고. 그래요. 우리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준 저도 아나운서 윤 씨,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윤 우리 씨. 윤준 아나운서는 윤씨였구나. 그럼요. 그럼 우리 윤씨는 어디 윤씨입니까? 인맥이 엮여의 파평윤 씨입니다. 파편 윤씨요? 그러면 만약에 파편 윤씨게 제 주식 사시면 파편 됩니다. 윤씨게 레드 초콜릿이라는 코스닥에 산정된 종목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증권방 상태에서 레드 초콜릿 운영하는 레드 네. 전문가하고 파편 유신이 우리 윤지훈 아나운서 같이 방송을 했다. 근데 내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주가가 이 레드 초콜릿 코스닥 산정이 되어 있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 될 수 있겠지만 그쵸.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시기에는 좀 피해야 할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될 겁니다. 이번 주 25일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31일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3분기 디램 가격이 5에서 1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메모리 가격 상승은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 지금 현재는 AI용 반도체에만 수요가 큰 상황이지만 앞으로 PC나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도 살아나야 한다라는 부분인데 자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주가가 어떻게 나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우리 교육을 좀 해주셨어요. 지금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을 국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물론 조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환율인데 환율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향방이 달려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2차 전지 설명인데 그거는 이따가 게시판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환율이 네. 여러분들 내가 어제 엄청난 이상한 기사를 봤어요. 네. 트럼프가 환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어?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그럼요. 기사를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쓰더라고 느낌이. 환율이 떨어지면 되게 좋은 겁니다. 환율 떨어지면 어차피 이 시점에 엔비디아는 조정이 될 거고요. 네. SK하이닉스도 조정이 됩니다. 왜? SK하이닉스 엔비디아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 네. 하지만 환율 하락했다면은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9월 달에 삼성전자 미국에서 금리 인하되면은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즉 환율 상승 시 엔비디아도 조정이 되고 SK하이닉스도 조정이 되고 삼성전자도 조정이 되죠. 물론 엔비디아나 미국의 빅테크는 어느 정도 9월 달까지는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채권 나라의 돈 구체를 팔아가지고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또 다시 올라가겠죠. 지금 내가 한 가지 기회 드릴게요. 네. IT 미국의 빅테크하고 해봤자 기업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는 30군데 아니면 20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본인도 비중을 다 버리고 미국 시장으로 가겠다? 생각 잘해야 할 거예요. 정말 잘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빠진 것들을 나보고 축소하는 국내 증시가 중요한 거지. 한국 증시도 못하는데 뭐하러 미국 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로 가겠다는 거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로 가도 엔비디아는 조정이고 SK하이닉스도 따라서 조정입니다만 환율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충분히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는 조정 국면이지만 우리 증시는 반대로 올라가 줄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자료들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서 마저 공유해드리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